엄마의 입술이 떨립니다. 준우야. 네, 엄마, 저예요. 밝은 병실. 의사의 손이 거즈를 천천히 풀어냅니다. 거즈가 벗겨지며 흐릿함이 또렷함으로 바뀝니다. 엄마의 동공이 천천히 초점을 잡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는 준우의 얼굴. 엄마의 입술이 떨립니다. 준우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네, 엄마 저예요. 10살 소년의 겨울을 끝낸 건 작은 반지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녁 5시 반. 해가 기울고 노을이 번지는 시장 골목 한 구석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붕어빵 철판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은 너무 작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의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반죽을 붓고 팥을 올려 뒤집는 손길, 수백 번을 반복해 익힌 정확함. 하지만 철판이 너무 뜨거워 손을 자꾸 떼야 했고 무거운 뒤집개를 들 때마다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어린 손에는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목에는 가느다란 끈에 매달린 백금 반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흠집이 난 반지, 철판의 열기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것을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철판 위에서 붕어빵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동안 소년은 가만히 그 반지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엄마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무게. 소년은 그것을 쥐면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팔면 엄마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엄마의 말을. 엄마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이건 내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왜요, 엄마?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지를 쓰다듬으며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볼 수 없는 눈으로 소년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손님이 왔습니다. 붕어빵 5개 주세요. 소년은 재빨리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금방 드릴게요. 작은 손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붕어빵을 하나씩 집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아직 뜨거운 붕어빵이 손가락을 아프게 했지만 소년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5,000원입니다. 손님이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소년은 허리춤의 낡은 가방에서 5,000원을 꺼내 거슬러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멀리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늘어놓는 소리, 생선을 얼음 위에 펼치는 소리,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다시 철판을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반지가 목에서 흔들렸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이준우였습니다. 준우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늘 났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매일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준우는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날의 일은 기억나지 않지만 엄마가 들려준 그날의 이야기는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는 그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외상성 백내장과 유리체 혼탁. 사고의 충격으로 생긴 손상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면 다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술비는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800만 원. 준우네 식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간단한 부업을 했습니다. 볼펜 조립, 하루 종일 앉아서 볼펜 스프링을 끼우는 일, 한 개에 5원, 하루 1000개를 해도 5,000원이었습니다. 손가락은 늘 부어 있었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은 채 손끝에 감촉만으로 볼펜을 조립했습니다. 때로 스프링을 잘못 끼워 다시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우는 그 한숨 소리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2달 전부터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고로 산 낡은 철판, 10만 원 주고 산 손수레, 재료비로 매일 2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뜨거운 철판에 손을 댈까봐.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화상을 입어도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준우는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시장 골목 끝에 자리를 잡고 철판을 켰습니다. 반죽이 철판에 닿는 소리, 준우는 그 소리가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붕어빵 한 개에 1,000원, 하루 종일 서서 팔아봐야 10,000원에서 15,000원, 재료비를 빼면 순수익은 5,0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00원이라도 모으면 언젠가는 엄마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손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준우는 혼자 철판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준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그럴 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준우는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길, 손수레 바퀴가 덜컹거리며 자갈길을 지나갔습니다. 철판과 재료를 실은 손수레는 준우에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끌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엄마를 봐야 했으니까. 준우야, 왔니? 문을 열자마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늘 떨렸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담긴 목소리. 네,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준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비가 와서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팔린 붕어빵은 겨우 10개. 손수레를 끌고 오는 동안 준우는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향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볼 수 없는 눈이었지만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소리를 듣고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가늠했습니다. 준우야, 엄마한테 와봐. 준우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준우의 손을 만졌습니다. 손이 또 덧났구나. 엄마의 손가락이 준우의 화상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안 아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눈만 보였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저 정말 건강해요. 준우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 볼펜을 조립하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 준우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손 차가워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준우는 엄마 손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엄마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손이 준우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반지, 아직 있니? 엄마의 손가락이 준우 목에 반지를 만졌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의식이었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는 반지를 만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절대 팔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준우는 대답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탁 위에는 병원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독촉장, 수술비 800만 원, 검사비 미납 30만 원, 진료비 연체 15만 원. 준우는 그 숫자들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붕어빵을 팔아서는 평생 모아도 안 될 돈이었습니다. 하루 5천 원씩 모아도 800만 원이 되려면 1600일, 4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엄마가 버텨줄 수 있을까? 준우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우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쁜 숨소리. 준우는 집안의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서 반지를 벗었습니다. 작은 백금 반지. 빛 아래서 보니 안쪽에 작은 별자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자는 아니었습니다. 별 모양도 아니고 꽃 모양도 아닌 특이한 배열의 점과 선.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 같기도 하고 암호 같기도 한 문양. 준우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 안의 반지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팔면 엄마를 도울 수 있을까? 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팔면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지켜야 해. 엄마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준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볼 수 없는 눈이지만 그렇게 간절한 눈빛. 준우는 반지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베개를 입에 물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무렵 준우는 다시 철판을 켰습니다. 붉은 눈.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몰랐습니다. 준우는 늘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왔습니다. 학생, 붕어빵 3개. 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드릴게요. 하지만 철판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지글, 눈물이 철판에 닿아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준우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붕어빵을 뒤집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준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시장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노인. 회색 코트에
깨끗하게 다린 바지, 고급 가죽 구두, 수행원도 없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이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달랐습니다. 옷감이 고급스러웠고 시계도 비싸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굽은 허리가 아니라 곧게 펴진 자세. 노인은 시장 이곳저곳을 천천히 걸으며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 서서 물을 만져보기도 하고 생선 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시장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르신 누구야? 처음 보는데? 옷 좀 봐. 돈 많아 보이는데? 저런 분이 왜 우리 시장에? 노인은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 아니, 누군가를 찾는 듯한 표정. 그러다 붕어빵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고소한 반죽 냄새, 달콤한 팥 냄새.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끝 작은 손수레 앞에서 한 소년이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능숙하게 움직이지만 어딘가 서툰 손, 화상 자국이 있는 손가락, 피곤에 지친 얼굴, 하지만 밝게 웃는 얼굴. 노인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학생, 붕어빵 주게. 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할아버지, 친절해 보이는 얼굴. 네, 몇 개 드릴까요? 5개. 준우는 봉투를 꺼내 붕어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준우를 유심히 봤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 학교는 가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학생, 학교는 가니? 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학교 끝나고 여기 와요. 혼자 하니? 네, 전 괜찮아요. 준우의 대답은 밝았지만 노인은 그 뒤에 숨은 아픔을 봤습니다. 작은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진 아이.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우가 봉투를 건네려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목에 걸린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갑을 꺼내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반지에 고정됐습니다. 작은 백금 반지, 낡고 빛이 바랜 하지만 익숙한 모양의 반지.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노인은 황급히 돈을 건넸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잔돈은 됐어. 할아버지, 5,000원 받으셔야. 됐네. 그냥 받게. 감사합니다. 노인은 붕어빵을 받아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 봉투를 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설마 노인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반지 10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반지. 잃어버린 손자의 목에 걸어줬던 그 반지였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똑같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한 쌍으로 만들었던 반지. 하나는 손자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간직했던 반지. 비교해 봤습니다. 크기, 모양, 색깔, 안쪽의 별자리 문양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손자? 정말 내가? 노인은 벽에 기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찾았습니다. 전국을 뒤졌습니다.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노인은 붕어빵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단지 비슷한 반지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입니까? 조사를 좀 부탁하고 싶은데 시장에서 붕어빵을 파는 10살쯤 된 소년, 이름, 주소, 가족관계 모두 알아봐주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날 밤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 서재에 앉았습니다. 넓은 서재. 한쪽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10년 전 사진.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 노인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노인은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우야, 정말 내가? 노인의 이름은 최진우. 대한건설 회장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며느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며느리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기억을 잃은 채 최진우는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전국을 뒤졌습니다. 전국의 병원과 시설을 수소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진우는 손자에게 준 반지를 유일한 단서로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그 반지를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최진우는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한 반지, 10년 동안 놓지 못한 희망. 이제 끝날 수 있을까? 이 긴 기다림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까? 최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준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흘 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진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름 이준우, 나이 10세. 최진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친 이수진 38세, 시각장애. 부친 이동수 사망, 10년 전 교통사고. 최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수진,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사고 후 사라진 며느리의 이름. 이름을 바꾼 줄 알았는데 그대로였습니다. 최진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지하 계단, 허름한 문,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최진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자가 이런 곳에서,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다음 페이지, 혈액형 AB형. 최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혈액형도 AB형이었습니다. 아들의 혈액형도 AB형, 손자도 AB형이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족 상황, 모자 가정, 차상위 계층 판정, 긴급복지 지원 보류, 재산가구 기준 미충족, 소득 모친 부업 아동 붕어빵 판매, 월 평균 30만 원 미만, 모친 병명, 외상성 백내장 및 유리체 혼탁,
진행성 시각저하, 수술 필요, 예상 비용 800만 원, 현재 상황, 병원비 체납 누적, 독촉장 다수, 아동 준후, 방과 후 붕어빵 판매로, 생계 유지 중, 최진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내가 10년 동안 찾지 못하는 사이에 최진우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 후 최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연락하게. 이수진 씨 수술 일정을 잡고 비용을 지원하겠네. 익명으로 하되 재단 지원 심사 중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면 어머니의 사전 동의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준우 학생이신가요? 네, 저 이준우예요. 엄마는 지금 집에 계세요. 학생, 어머님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준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 한가운데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네, 근데 돈은 익명의 후원자께서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역복지재단을 통해 신청이 들어왔고 심사 결과 선정되셨습니다. 준우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요? 네, 자세한 건 병원에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심사 절차상 친자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머님 사전 동의 하에 간단한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준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숨이 차고 옆구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수술할 수 있대요. 준우는 엄마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준우를 안았습니다. 정말이니 준우야? 네. 누가 도와주신대요. 돈을 내주신대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준우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볼 수 있어요. 나를 볼 수 있어요. 엄마는 준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방향을 더듬으며 준우의 윤곽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꿈만 같구나. 그날 밤 최진우는 차 안에서 준우네 집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곧 만날 수 있다. 곧 진실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조심스럽게 최진우는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쯤이야. 수술날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준우는 불안했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엄마가 정말 다시 볼 수 있을까? 밤마다 준우는 반지를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엄마가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준우는 그렇게 매일 밤 빌었습니다. 수술 당일, 준우는 엄마 손을 잡고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수술복. 준우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엄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준우를 향해 웃었습니다. 준우야, 전혀 안 무서워. 오히려 설레. 이제 곧 너를 볼 수 있잖아. 내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예뻐졌는지 볼 수 있잖아. 준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도 안 무서워요, 엄마. 엄마는 준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손, 이렇게 거칠어졌구나. 엄마가 미안해, 준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저 괜찮아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엄마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우는 침대를 따라 걸었습니다. 수술실 앞까지 함께 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잘 다녀와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준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우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침대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우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수술 시간은 2시간. 준우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반지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엄마도 이 하늘을 볼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붕어빵을 사셨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최진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중이지? 준우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할아버지는 왜 여기에? 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잘 될 거야. 준우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습니다. 따뜻한 미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준우를 봤습니다. 옆모습, 아들을 꼭 닮은 옆모습, 코, 이마, 턱선, 모두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최진우는 준우의 목을 봤습니다.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 반지, 어디서 났니? 준우는 반지를 만졌습니다. 엄마가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갖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어요.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최진우는 주머니에서 똑같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최진우는 두 반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크기, 모양, 색깔, 그리고 안쪽의 별자리 문양까지. 어떻게? 최진우는 반지를 들어 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이 문양을 보렴. 별자리처럼 보이지? 이건 내가 직접 디자인했어. 10년 전에 백금으로 만든 맞춤 반지야. 한 쌍으로 만들었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점과 선의 위치, 깊이, 각도 모두 정확하게 계산된 거야. 준우는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정교한 문양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이 디자인을 가진 사람만 만들 수 있지. 하나는 내 손자에게 줬고 하나는 내가 간직했어. 준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손자를 잃어버렸단다. 10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 내 아들과 며느리가 사고를 당했지. 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 며느리는 살았지만 시력을 잃었어. 그리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사라졌어. 기억을 잃은 채 나는 10년 동안 찾았어. 전국을 뒤졌어.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최진우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장에서 너를 봤어. 내 목에 걸린 반지를 봤어. 그리고 알았어. 이 반지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으니까
준우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저예요?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심사 중에 내 어머니 사전동의 하에 친자 확인 검사를 했지. 너는 내 손자야, 준우야. 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최진우는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주름진 손. 하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준우야. 1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준우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최진우도 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희 엄마 수술도 잘 될 거야. 앞으로는 내가 함께 할게. 2번 다시 힘들게 살지 않게 해줄게.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최진우와 준우가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백내장과 유리체 혼탁을 모두 제거했고 회복 기간만 잘 거치면 시력을 거의 회복하실 겁니다. 준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우는 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됐구나, 준우야. 한 달 후, 엄마는 눈을 떴습니다. 10년 만에 세상을 봤습니다. 병실의 흰 천장,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그리고 침대 옆에 앉은 준우의 얼굴. 가장 먼저 본 것은 준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준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엄마는 준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코, 입, 눈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준우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 보여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보여. 우리 아들 얼굴이 정말 예쁘구나. 아빠를 꼭 닮았어. 준우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옆에서 최진우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최진우를 봤습니다.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사고 전의 기억. 아버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구나. 10년 만이지. 엄마는 최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기억을 잃어서 준우를 찾지 못하게 해서. 최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이제 괜찮아. 모두 괜찮을 거야. 엄마가 태어난 후 준우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붕어빵을 팔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 준우야. 요즘 안 보이더니? 엄마 수술 잘 됐어요. 이제 볼 수 있으세요. 정말 잘 됐다. 채소 가게 아줌마도 말했습니다. 준우야, 학교는 잘 다니니? 네. 이제 학교만 다녀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붕어빵은 이제 안 팔아? 네, 이제 안 팔아요. 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됐다, 준우야. 정말 잘 됐어. 너무 고생 많았어. 준우는 인사하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최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맑고 밝은 웃음소리. 최진우는 손목을 봤습니다. 2개의 백금 반지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한 쌍의 반지. 10년 만에 다시 만난 반지. 준우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최진우는 손자를 맞았습니다.
집에 가자, 준우야.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최진우는 손목에 반지를 봤습니다. 두 개의 반지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가족의 연결, 약속의 상징,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잃어버린 것도, 흘린 눈물도, 견딘 아픔도,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작은 반지 하나가 한 사람의 겨울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언젠가 돌아올 따뜻함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